정치적 붕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사실 이 경제적인 학자 중에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헨리 조지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은 제가 100% 동의는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19세기에 살았던 인물이고 1897년에 57의 나이로 뉴욕 시장을 출마하다가 뇌졸중으로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잘 배우지도 못했고 그래서 인쇄소에서 일하다가 신문사의 직원으로 갔다가 그러다가 언론사를 만들고 독학을 해서 토지에 대한 이 지대론을 이야기해서 조지이즘이라고 부르고 이제 공지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책 진보와 빈곤을 썼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해도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고 잘 사는 사람은 더 부를 축적하는데 그 근원이 어디일까? 그건 땅이다. 노동에 대해서는 세금을 칼같이 부과하죠. 여러분들 다 여기 근로소득세 칼같이 내죠. 그런데 땅에 대해서는 왜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아서 땅을 가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고 그걸 또 상속할까? 이런 걸 주장해서 당시 세계에서 마르크스하고도 논쟁을 벌이고 교황하고도 논쟁을 벌일 정도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철저하게 비주류였죠.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요즘 정치하고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패한 정부는 언제나 최악의 인물의 적격이다. 정직하고 애국심이 있는 사람은 선택되지 않고 비양심적인 사람이 항상 성공한다. 그래서 최선의 인물들은 정치판에서 좀 최선의 인물들은 바닥을 헤매고 최악의 인물이 정상에 올라간다. 악한 자는 더 큰 악에 의해서만 쫓겨난다. 그러니까 악한 자를 문재인을 쫓아내면 윤석열이 오고 윤석열을 쫓아내면 이재명이 온다. 성경 같은 진리잖아요. 이 말을 언제 했냐? 130년 전에 했어요. 국민성은 권력을 장악하는 자, 그리하여 존경도 받게 되는 자, 그런 자를 닮아간다. 도덕성은 타락하고 이 부정직한 민주정부는 국민을 부패시키고 그래서 부패된 국민은 그야말로 나라를 더 나락으로 몰고 간다. 이 말도 130년 전에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한국의 정치 현실과 대비시켜 봤을 때 지금 똑같잖아요. 여러분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제가 뭐 행명20이라는 작은 당을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우리 당을 지지하라는 게 아니라 맹목적으로 이재명이나 윤석열을 지지하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것은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미래를 갖다가 올가매는 자해 행위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자, 항상 사람은요, 약하기 때문에 강한 자를 갖다가 추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기대려고 해요. 자, 그래도 그 속에서도 누군가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대중들은 대부분 외면하면서 그 사회는 최악의 선택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 싫어서 윤석열을 선택했다. 자, 그 다음에 윤석열이는 이재명이 싫어서 선택했지만 그것 또한 이재명과 비슷한 악이에요. 그 다음에 윤석열을 선택했다가 윤이 엉망이더라 쏘갔다 하면서 또 이재명을 선택하라. 그러면서 나라는 망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추종하면서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요, 굉장히 여러분들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재명이라는 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살아있으면 제일 먼저 불러다가 싸다구를 100대 때린 인물이에요. 왜? 땅을 가지고 장난을 친 놈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땅이라는 것은 그 자체에 그야말로 세금을 때려서 땅이라는 것은 자연이 주어진 거고 어떻게 보면 신이 주어진 것이지 그게 뭐 사람이 어떻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가지고 돈을 버는 일이 가장 나쁘고 그것이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헨리 조지 시대는 아파트가 없었기 때문에 땅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 개념을 헨리 조지가 말한 땅이 뭡니까? 아파트지요. 지금 아파트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시대에 중요한 것이 땅이었어. 땅을 가지고 전부 뭡니까? 이 미국의 철도를 만든다고 하면서 그 땅 주변으로 땅값을 올려서 우리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그래 부자가 되고 그리고 딱 그 땅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부자가 되고 이러면서 땅이 모든 것을 지배했던 세상에서
무조건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때려야 된다. 주인이 누구든 세금을 철저하게 때려서 그 세금으로 사회복지를 해야 된다 주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땅이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가 문제인 거죠. 아파트가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이건 아파트로 대체돼야 된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거기 눈을 떴잖아요. 일개 성남시장 기초단체장을 하면서 대장동, 백현동, 위례동, 정자동 싹 다 해먹었지 않습니까? 설사 이재명이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뇌물을 받았든 안 받았든 관계없이 김만배나 그런 허접한 일당들에게 특혜를 부여해 가면서 그 땅에 지어지는 아파트의 가치를 엄청나게 높여줘서 거기서 수천억씩 받아먹도록 하는 것이 맞았냐? 아니면 처음부터 그 땅을 공영 개발해서 지 말대로 평당 1,100만 원에 지가 기자회견 했어요. 두 번째 시장 당선되기 1년 전에 평당 1,100만 원에 판교 테크노밸리 노동자들에게 보급하겠다.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아파트가 2,400만 원까지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재명이의 영장이 기각되고 지금 법망을 빠져나가고 이제 며칠 뒤에 있을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대승을 할 겁니다. 그럼 더 기고만장해질 거고 그리고 내년 총선은 보나마나 윤 정권이 패배할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은 이제 판사들이 이재명이에게 형을 때리겠습니까? 어제 재판이 있었는데 판사한테 이재명이는 정진상이가 보석으로 석방될 때 재판부가 정진상이를 석방시키면서 그런 조건이 뭡니까? 관계자들을 만나거나 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하고 정진상이는 통화를 하거나 만나서도 안 되는데 이재명이가 판사 앞에 정진상이 한번 안아보고 싶다. 판사가 안아봐라. 재판정에서 서로 안고 부비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라예요? 솔직히 나는 윤석열이 더 대장독의 떡고물을 먹은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이 초반부터 50억 클럽 건순일이부터 다 박영수고 다 처리를 했더라면 대장동 사태에서 이재명이 빠져나갈 구실은 없었겠지요. 뭐 좌우 대립, 진영 대립, 민주당, 국민의힘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저런 자가 제일 악직이라는 거예요. 땅으로서 서민의 고열을 빨은 자다. 제가 왜 아파트나 이런 데 대해서 신물을 느끼는가 하면요. 저는 그런 걸 가지고 사고 팔면서 돈을 버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제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제약인 것을 당연시하는데 선동돼 있어요. 주식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것도 제약이에요. 내가 돈을 벌면 누가 잃잖아요. 그 주식을 하는데 기울인 거기에 관심이 여러분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합니까? 판사가 재판을 하면서 지금 헌법재판관인 여자가 재판을 하면서 3,000번이 넘는 단타 매매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거의 재산의 90%를 주식을 가지고 수십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주식을 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거는요. 진짜 주식을 해서 돈을 벌겠다면 그 주식에 오랫동안 돈을 박아놔야 되는 겁니다. 기업 가치를 보고. 자, 그래서 한 10년, 20년 박았다가 그 기업 가치가 높아져서 됐을 때는 자본의 성장에 자본주의 과정에서 내가 판단을 해서 돈을 넣어서 그 주식이 결국은 굉장히 10배, 20배 튀겼을 때 그걸 회수한다면 그건요. 투기가 아니고 투자입니다. 존중해 줘야 돼요. 그렇지만은 하루에도 몇 번 사고 팔면서 단타로 자는 것 이거는 도박이고 사기예요. 집도 집을 가지고 팔고 사면서 돈을 벌면서 아니 우리가 만약에 한 달에 300만 원을 받으면 한 달에 세금하고 의료보험 포함해서 한 40만 원은 나가잖아요. 나가죠?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집을 사고 판 사람이 집을 팔아서 1억을 벌었다면 내가 한 달에 40만 원 하면 10몇 프로 세금이 나가는 거 15%좀 나가잖아요. 그렇게 세금을 냅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이 자산 축적을 집을 팔고 살면서 했다는 거 이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이건 아니죠.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걸 이야기를 하려면 이런 투기성 도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자각이 국민들에게 먼저 주어진 다음에 거기에서 건전한 자본주의의 모델을 갖다가 장려해야 되는 거죠. 근데 투기판을 만들고 도박판을 만들어 놓고 그게 옳다? 자, 요즘 나덕현이가 누군지 알죠? 다들 신문을 안 보시나? 나덕현이. 임창정이가 누군지는 알지요? 임창정이는 알고 나덕현이는 모르구나. 임창정이가 저거는 거의 종교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SG 정권발 주가 조작 7조. 박영수를 갖다가 자문으로 썼다라는 주가 조작단 있잖아요. 나덕현이. 삼류대학 나와가지고 경제 전문가인 척하면서 연예인 의사들 돈 끌고 모아서 7조 사기쳤대. 7조. 근데 신문에서나 검색해서 나덕현이 본 적 있어요? 주가 조작범이 수조 원, 수천억을 해먹고도 징역 10년 이상 살아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5년 밑으로 빠져나갑니다. 지금 왜 나덕현이가 사라졌을까요? 지금 나덕현이가 지난 대선판에 배팅을 세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박영수를 통해서. 그래서 나덕현이가 수사조차도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 대한민국 정치, 이건 굉장히 썩어 문드러졌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같이 친북, 진보, 좌파를 지향하는 자도 어때요? 저 부패한 사기꾼이죠. 부동산을 가지고 기회를 봐서 떼돈을 벌게 해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지고 윤석열이처럼 밀턴 프리드만을 추종하면서 자본주의의 원칙을 지키면서 자본주의의 자유 경쟁을 갖다가 하겠다는 사람도 한번 보세요. 지금 하는 꼬라지를 한번 보시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득권의 편에 서서 수구 꼴통을 갖다가 유지하는 부패한 사람이나 아니면 친북 주사파를 주장 따르고 더 나아가서 급진적인 포퓰리즘 경제정책을 할 것 같으면서 실제로는 부동산 투기꾼의 대부 역할을 한 사람. 그 둘 사이에서 지금 선택을 강요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총선에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이 윤석열이 쪽이 아니면 이재명이 쪽 찍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정치가 이 정도로 붕괴된 겁니다. 미국도 한번 봐요. 바이든 아니면 트럼프 찍어야 되잖아요. 정치라는 것이 거의 붕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붕괴되고. 그야말로 진보주의자로 가장한 완전히 부패주의자와 이 자유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자본주의의 총아인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으로 기득권의 부패한 기득권의 앞잡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간다. 이게 점점 악화될 겁니다. 이러다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 최종적으로는 포퓰리즘으로 가요. 내년에 미국 대선에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바이든이 이길 것 같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네. 야, 트럼프가 이길 것 같은 생각. 대부분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보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꼴이. 나도 그렇게 봐요. 이변이 없는 한, 트럼프가 깜빵에 가지 않는 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희대의 사기꾼이고 도덕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돈 버는데 뭐 여자 관계부터 정직성이라고는 그냥 아예 일찌감치 쌈 싸먹은 사람이에요. 인간이 나빠도 저 정도로 나쁘기는 쉽잖아요. 어제 누가 댓글에 그랬었대요. 옛날에 네가 트럼프가 되기를 바랬지 않냐. 제가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했죠. 포퓰리즘이 세계적 대세이기 때문에 그 세계적 대세 속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건데 그래도 그 포퓰리즘의 긍정적인 측면을 갖다가 트럼프가 잘 유지할 걸로 봤습니다. 나라고 세상을 갖다가 100% 다 알겠어요? 사람의 속을요? 내 속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딱 되니까 미국의 다수의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완전히 기득권을 위한 정치를 하면서 서민들을 속였죠. 그래서 내가 저놈은 사기꾼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미국은 앞으로 트럼프 같은 사람에게 점점 기울어 갈 거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지금 전부 극우화되고 있어요. 선거만 했다면 극우 세력들이 덕세가고 있어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왜 그런다 보십니까? 왜 선거만 했다면 대중을 선동하는 자가 점점 다 이길까요? 이것은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요즘 평균 한국 사람들의 수준이 유럽의 프랑스 사람이나 영국 사람보다 훨씬 잘 산다고 봐요. 유럽 사람들의 이 삶의 수준이요. 마트 가서 먹을 걸 하나 사는데도 가격표를 보고 10번 들었다 놨다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의 미국이나 유럽의 이 삶의 수준이 완전히 붕괴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솔직히 그쪽도 한국만큼 신분 상승이 거의 불가능해요. 잘 살던 사람만 계속 잘 살고 유일하게 가끔씩 신분 상승하는 사람은 3명 있습니다. 3가지. 갑자기 연예인으로서 떴거나 베컴처럼 베컴도 완전히 서민 가정이죠. 데이비드 베컴. 그 사람처럼 스포츠를 잘해서 스타가 됐거나 다른 한 개는 뭘까요?
복권 당첨된 사람. 그 외에는 신분 상승이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유럽에 깔려 있는 불만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극우화 경향으로 가는 거예요. 외국인들 다 쫓아내자. 환경이나 이런 데 돈 쓰지 말자. 그리고 이윤이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나라만 문 닫고 잘 살자. 그러면서 점점 고립주의로 가는 거예요. 똑같아져요, 미국하고요. 이번에 이제 이 아르헨티나의 대통령 예비 경선에서 1등을 한 자는 이제 뭘까지 주장하는가 하면 전 국민이 총기를 가지자. 그래서 기분 나쁘면 다 쏴 죽이자. 근데 1등 했어요. 아르헨티나가 100년 전에는 세계 4등으로 잘 살던 나라예요. 고기 많고 뭐 밀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전 유럽을 아르헨티나가 먹여 살렸어요. 그런 나라에서 전 국민이 총을 가지자. 우리나라 은행 필요 없다. 중앙은행 문 닫아버리고 달러를 쓰자. 이런 사람이 지금 아르헨티나에 1등을 하고 있어요. 곧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될 거예요. 이제 파퓰리즘으로 가다가 그 안에서도 제일 독종을 고르는,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항상 악마는 더 센 악마에 의해서 교체된다. 이 지도자는 말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이후에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보다 더한 놈이 될 거예요. 한국도 다음 대통령은 이대로 이재명이 유력합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한숨 쉴 이유도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재명이보다 또 더한 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계 정치가 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국민들이 그야말로 이 자기들 삶이 악화되고 그 다음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가 꺾이고 그러면서 사회 불만이 누적되면서 선동을 잘하는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거짓말 잘하고 선동을 잘하고 그 다음에 되면 얼마 풀어줄게 하는 쪽으로 기운다는 겁니다. 자, 그 미국에요. 평균 가구 순자산이 얼마인지 한번 손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미국의 가구당 순자산이 얼마쯤 될까요? 그냥 한번 맞춰보세요. 4억. 그 3억대라는 거예요. 3억대. 한국 사람의 평균 순자산은요. 한 4억쯤 돼요. 부동산이 좀 올라가. 4억쯤 돼요. 4억대. 근데 이제 서울 사람의 순자산은 7억이래요. 7억대. 부동산이 좀 올라가. 한국에서 상위 10% 들어가는 사람은 10억 한 6천만 원 있으면 순자산, 가구당으로 10%래요. 그러면 한국의 90%는 순자산 10억도 없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90%는. 그러니까 5%가 17억쯤 돼요. 5%가. 그리고 30억이 1%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가고 지난번에 그 추석 연휴 때 해외여행 억수로들 나갔잖아요. 해외여행 억수로 나가고 그리고 보면 뭐 명품 아울렛 가면 명품 사는 사람 많고 백화점에 사람 늘렸고 좋은 식당 찾아다니면서 오마카세 먹고 엄청 다 부자 같지요. 실제로는 부자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실제 30억 정도 가지면 그나마 인생에서 큰 위기는 없겠지만 30억 가진 사람은 집은 얼마짜리쯤 살아야 될까요? 한국 사람은 평균 85%가 부동산이래요. 그래서 한 30억 되는 사람은 한 20억 가까운 집에 살 거예요. 대체로 15억이나 한 20억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상위 10%들은 10억 6천만 원쯤 되는 사람도 부동산 빼고 나면 가진 돈 얼마예요? 많아야 현금으로는 많아야 2, 3억 정도일 거라고 봅니다. 부채 빼고. 자, 그러니까 전부 다 삶은 위태롭기가 굉장히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꿈들은 다 어떻게 가고 있어요? 꿈은 다 크지요. 빌딩주 되겠다고 하고. 자, 제 나이 때는요. 제 나이로 해서 위로 하면 한 10년, 제 나이로 밑으로 한 5년까지는 맨발로 상경을 해서, 예? 맨발, 신발 신고로 왔겠죠. 표현을 그래 하는 거죠. 맨손으로 상경을 해서 중국집에 가서 그 다음에 또 뭐 술집에서 웨이터하고 배달하고 이러면서도 성공한 사람이 가끔 있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거의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신분 상승의 기회는 사라졌는데 신분 상승은 그 상승은 기적이고 솔직히 말하면 신분 추락을 안 하느냐를 갖다가 걱정해야 될 건데 사람들은 다 뭐 합니까? 동학개미, 서학개미하고 그 다음에 연끌 비투하지요. 내가 연끌 비투한다가 개피 볼 거라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작년부터 집 산 사람은 이제 끝났습니다. 자, 한번 생각 계산을 두들겨 봅시다.
내 돈 6억인데 그 돈 6억을 마련한다고 부모한테 양가부모가 좀 살아야 연끌하지. 개뿔도 없는 사람은 연끌 못하죠. 빌라에 살거나 전세 월세 살아야지. 오피스텔에 살거나. 자, 그래서 부모가 좀 살아서 양가부모한테 한 3억 받고, 예? 그 다음에 내가 가진 돈 한 2억에다가 여기저기 틀어서 한 6억 만들어가지고 갖고 가면 특례 보금자리 론이니 또 뭐 론해서 은행에서 한 5억 빌리잖아요. 그래서 30년으로 점잖게 요즘 50년짜리도 있다는데 30년으로 하면 한 달에 얼마씩 갚아야 돼요? 180. 예? 옛날 이야기 안 해. 연끌할 형편이 안 되니까 우리 이기선 지부장 저를 이야기하시고. 300. 처음에는 한 250 갚아야 되는데 이제 300이 넘어간다죠. 자, 그러면 지금 300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이자는 주담대 이자가 7%를 넘어가가 이제 곧 8%짜리가 나온대요. 근데 한국하고 미국하고 똑같은 게 미국의 모기지론이 지금 8%짜리가 나왔대, 드디어. 그러니까 미국에는 집 가진 사람이 집을 절대 안 판다는 거야. 옛날에 지가 0%대 고정금리로 집을 샀는데 지금 그 집을 갖다가 비싸다고 팔아버리고 나면 그 다음 지는 이제 월세를 사는데 월세는 엄청나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을 살려면 지금 8% 이자로 집을 사야 되니 집 가진 사람이 집을 팔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집 매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 이 불황에 집값이 폭락해야 되는데 일부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도 그것도 좀 있으면 다 떨어질 거예요. 지금 300인데 내년쯤 되면 한 350까지 내야 될 거예요. 우리가 IMF 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한 20%까지 올라갔어요. IMF 때. 환율이 2,400원까지 올라갔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여러분들한테 금리가 내려온다 했습니까? 안 내려온다 했습니까? 적어도 내년 연말까지는 아무리 해도 안 내려온다. 이렇게 말을 했지요. 근데 이제 내년 연말이 아니라 저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자꾸 이야기했는데 금리는 거의 이제 현재 수준의 금리가 최저금리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한 영원히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고금리가 이제 노말, 정상인 시대라는 거예요. 고금리가 정상인 시대다.